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날씨, 좋은 날씨에 좋은 광경을 보고 계시죠? 여기는 바로 맨하탄 최남단을 벗어나서 반대편 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땅을 거버너즈 아일랜드라고 하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섬, 바로 이 거버너즈 아일랜드, 이곳이 바로 뉴욕이 시작되는, 뉴욕이 첫 발견된 그 땅이 되겠습니다. 이 거버너즈 아일랜드를 와 보신 분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일부러 시간을 내서 거버너즈 아일랜드까지 와서 미국 뉴욕의 역사에 대해서, 아울러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멋있네요. 오늘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안 좋더니 오늘 딱 하루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청명하더니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된 배, 그리고 지금 엇갈려서 들어오는 배, 이 엇갈려서 들어오는 배는 서클라인이라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에서 들어오는 배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배는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하는 또 다른 뉴욕의 구가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구입니다. 근데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가는 통근자, 커뮤터용, 시민용, 그냥 일반 선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보이는 높은 건물들이 있는 곳은 뉴욕이 아니고 강을 건너서 뉴저지가 되겠습니다. 뉴저지. 그러니까 저 건물들과 지금 오른쪽에 프리덤 타워가 보이는 맨하탄을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건물들 사이, 요 사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보시면 거기가 이제 하나의 강인데,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이 건물들, 특히 프리덤 타워를 중심으로 왼쪽, 서쪽도 강이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도 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강은 이스트 리버라 그러고, 그리고 웨스트 쪽에 있는 강은 허드슨 리버라고 부릅니다. 자, 허드슨 리버라고 하는 명칭을 갖게 된 경위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섬이 거버너즈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인데, 이곳을 첫 발견한 사람이 바로 헨리 허드슨이라고 하는 영국 선장입니다. 그때는 1609년 9월달 10월달쯤의 일이고요. 그때 헨리 허드슨 선장이 이곳에 정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거버너즈 아일랜드에 정박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허드슨 선장이 처음 발견한 게 아니라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지오반니 베라자노라고 하는 프랑스 선박을 타고 온 이탈리안 선장이 이 지역에 왔었습니다. 어디까지 오냐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반대방향 물줄기를 타고 계속 밖으로 나가면 지금 이제 베라자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지점까지 와서 보고 이 안을 들여다보고 여기는 그냥 섬이 있는 그냥 호수다, 큰 호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들어오질 않고 계속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금의 캐나다 퀘벡, 그 지금의 뉴펀들랜드 어장 있는 거기까지 이제 발견을 하고 베라자노는 귀국을 하죠. 그리고 보고서를 썼는데, 그것을 아마도 이 헨리 허드슨 선장이 참조를 해서 1609년에 첫 도착을 하는 시점이 바로 이곳이자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럼 1609년은 어떤 때인가 하면 아직 미국이 개척되기 전입니다. 미국은 1607년에 처음 영국 배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곳은 지금의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 비치 있는 쪽에 이제 거기를 도시를 명명을 제임스, 그 당시에 왕이 제임스였기 때문에 킹 제임스 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기 시작하는데 너무 척박하니까 별로 이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오다가 1620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이
보스턴에 해당되는 매사추세츠, 즉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것이 1620년 11월 9일에 도착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기를 시작한 그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필그림 파더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미국 역사의 시작이고, 그런데 그 1620년보다 훨씬 앞선 1609년에 이곳이 이제 헨리 허드슨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헨리 허드슨에 타고 온 배는 영국 배가 아니라 네덜란드 배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스트 인디 컴퍼니가 보낸 선박을 타고 여기에 도착을 했고, 허드슨 선장의 목표 지점은 이곳이 아니라 더 진행을 해서 중국으로 가는 항로, 다시 말해서 동방항로를 개척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맨하탄의 이 서쪽 이 물길을 타고 계속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의 이제 건너편은 뉴저지이고 이것은 맨하탄인데, 그 사이강을 따고 올라가서 결국은 올반이라고 하는 지금의 주도가 있는 거기서 결국은 물길이 좁아지면서 더 이상 항해를 못하고 실패하고 되돌아와서 포기하고 되돌아와서 이곳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헨리 허드슨의 이름을 따서 저쪽 강의 이름은 허드슨 리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쪽은 이제 동쪽에 있으니까 이스트 리버라는 이름을 붙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할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할렘 리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할렘 리버가 허드슨 리버하고 합쳐지면서 섬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맨하탄이 그냥 육지가 아니라 섬인 겁니다. 섬의 시작 지점은 여기고 끝나는 지점은 이제 할렘 리버가 끝나는 허드슨 강하고 마주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맨하탄이 끝나는 지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맨하탄이 1609년에 헨리 허드슨이 항해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시점은 1625년 1625년이 되어서야 네덜란드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바로 이 앞에 보이는 큰 건물들이 있는 이 지점이 지금은 이제 베르리 파크라는 이름으로 명명은 했지만, 이곳에 배를 정박을 하고, 또는 이제 반대 기슭 바로 이쪽이 이제 브루클린이거든요. 브루클린 지점에 이제 배를 정박을 하고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약 900여 명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는데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이곳에 이름을 정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출항한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이다 보니까 이곳의 이름을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맨하탄 섬, 맨하탄의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인 겁니다. 그러다가 1664년이 되면 영국이 이제 이 동부 지역에 이제 점점 정착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1664년에 네덜란드와 협상을 통해서 무혈로 약간의 전투는 있었다고는 해도 거의 전투 없이 이것을 접수하게 됩니다. 거의 합병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때부터는 뉴 암스테르담 이름을 없애고 요크공, 뉴욕의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라는 이름을 따서 지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맨하탄뿐만 아니라 지금의 퀸즈, 그리고 브루클린, 퀸즈, 저 위쪽에 업스테이트 뉴욕까지, 심지어는 이 강 건너 뉴저지 건너서 저 안쪽 깊숙이까지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을 통칭해서 뉴 네덜란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것이 뉴욕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욕이라고 하는 곳은 결코 영국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그리고 나중에 서인도 회사를 타고 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개척을 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664년에 영국이 이곳을 합병은 하지만 그보다 10년 앞선 1654년에 또 다른 선박이 이곳을 들어오는데, 그 선박은 브라질 쪽에서 오는 선박이 여기를 중간 기착지로, 중간에 스탑오버 하는 것으로 서게 됩니다. 이유는 그곳에 타고 있었던 인원 중에 23명의 유대인들이 여기에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의 유대인의 역사는 1654년에 23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not officially,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전에 왔었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여기에 온 23명의 유대인들 중에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서 레비라고 하는, 리바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공원이 지금도 코니 아일랜드 브루클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맨하탄 안쪽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23가 쪽에 그 유대인의 이름을 딴 도로 이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처음에 모두가 그랬듯이 빈털터리로 무일푼으로 와서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씩 재산을 불려서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을 향유하게 됐죠.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인 겁니다. 뉴욕의 시작 지점, 바로 이 배터리 파크라고 하는 끝 지점에서 지금 이제 뉴욕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뉴욕은 그래서 이후에 이제 1664년에 영국이 여기를 합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또 다른 지역, 심지어는 스웨덴으로부터도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특히 스웨덴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이 뉴저지 쪽에 가서 살기 때문에 뉴저지라는 이름 자체도 스웨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살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민의 인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일랜드 사람들, 아일랜드에서 감자 기근 등이 있어서 새로운 먹고 살 곳을 찾던 중에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이곳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1800년대가 되면 4명 중에 1명이 아이리시라고 할 정도로 아일랜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오는 사람들, 또 네덜란드에서 오는, 스페인에서 오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그리고 좀 지나면은 흑인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일구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800년대 말이 되면, 정확히는 1898년이 되면 이곳이 The Great New York, 대뉴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워낙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곳 맨하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른쪽으로 보면 브루클린이 있고, 그 위쪽에 퀸즈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이 맨하탄 북쪽으로 올라가면 브롱스라는 곳이 있고, 또 반대로 아까 페리가 왔었던 이 남쪽으로 가면 스테이튼 아일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5곳을 합쳐서 The Great New York, 뉴욕이라고 하는 5개의 보로를 갖게 되는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미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그리고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는 도시가 되어가는 거죠. 그것이 1900년대를 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1900년대를 가르는 시점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브루클린 브릿지도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하탄 브릿지는 한참 더, 한 30여 년 후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931년에 세워지고 또 크라이슬러 빌딩도 그때쯤 세워지고 그러면서 1800년대에 이 뉴욕은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900년대, 2000년대를 거쳐서 앞에 보이는 프리덤 타워가 두 개의 높은 쌍둥이 빌딩이라는 별칭으로 무역센터 건물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911으로 인해서 불타 없어지고 지금 새롭게 지은 프리덤 타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름을 두 개의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를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지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맨하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최남단, 맨하탄이 시작된, 뉴욕이 시작된 지점에서 오늘은 휴먼 아카데미에서 뉴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날씨에 촬영을 하게 돼서 저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